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 오션 이어링 인터내셔널, 티커는 알파벳 OII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참 흥미로워요. 약간 두 개의 얼굴을 가졌거든요. 한쪽은 이제 유가에 따라 실적이 춤을 추는 그런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의 얼굴이고요. 다른 한쪽은 미 국방부랑 나사를 고객으로 둔 첨단 기술 기업의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헷갈려하는 거죠.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은 과연 뭘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OII가 벌이는 정체성 줄다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바닷속에서 석유 파는 회사들 돕는 곳 같은데 국방과 우주라니 너무 다른 분야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OII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업부가 크게 5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2025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서브시 로보틱스, 줄여서 SSR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해요. 아, 서브시 로보틱스요? 이름 그대로 수중 로봇 사업부인가요? 정확합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중 로봇, 흔히 ROI라고 부르는 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심해 있는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사람 대신 이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OII의 점유율이 55%에서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시장 1위죠. 와, 잠깐만요. 60%요? 그건 거의 독과점 수준 아닌가요? 시장의 절반 이상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는 해상 프로젝트 그룹, OPG라고 부르는데 매출의 23%를 차지하고요. ROV를 활용해서 실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현장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제품 사업부인데 매출의 한 21% 정도,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는 특수 장비나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팝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 세 사업부는 서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특수 장비를 만들어서 그걸 수중 로봇에 장착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한다. 심해 유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그냥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매출의 약 74%가 바로 이 에너지 관련 원스톱 솔루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회사의 진짜 매력이에요. 네 번째 사업부는 항공우주 및 국방기술, 즉 AD테크 사업부입니다. 드디어 그 두 번째 얼굴이 나오는군요. 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7% 정도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미 국방부나 나사와 직접 계약해서 우리가 아는 그 심해 로봇 기술을 국방 시스템이나 우주 장비에 적용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9.5%를 차지하는 IMDS 사업부는 각종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정리하자면 회사의 주된 돈줄은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깊숙이 박혀 있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국방과 우주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무섭게 달리고 있다. 이런 형국이네요. 이 두 사업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바로 그 고민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고민의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맞아요.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15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냈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7억 4,3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요, 7,130만 달러로 무려 73%나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매출은 고작 9% 늘었는데 회사의 실제 남는 돈인 순이익이 73%나 늘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는 성과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사업의 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이걸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번 실적의 주인공은 매출 성장이 아니라 이익률 개선이었어요.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조정 EBITDA를 보면 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2015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EBITDA. 아, 이게 회계상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맞죠? 그게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회사가 돈 버는 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월가에서는 주당 한 0.43달러 벌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0.71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의 기대를 65%나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폭발적인 이익률 개선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유가가 올라서 수혜를 본 건가요? 물론 유가 상승도 도움이 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업부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 부문입니다. 이 부문 영업이익이 무려 119%나 폭발했어요. 119%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비결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가가 낮을 때 미리 수주해두었던 고마진 계약들이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이번 분기에 매출로 잡히면서 이익이 막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약간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그런 고마진 계약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바로 두 번째 주인공, 방산 우주 부문, AD테크입니다. 이 사업부는 매출이 27%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36%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건 사업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OII의 CEO는 실적 발표회에서 2026년 우리 회사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은 바로 AD테크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본업인 에너기 쪽은 과거의 계약 덕에 깜짝 실적을 냈고 미래 성장 동력인 방산 쪽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네, 바로 그 점이 OII를 둘러싼 강세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죠. 알겠습니다. 사업 구조도 탄탄해 보이고 실적도 폭발적이라면 당연히 주가도 폭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인 경쟁력,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OI의 해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수중 로봇 ROV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달하죠. 현재 OII가 보유한 ROV가 250대인데 경쟁사가 이 정도 규모의 로봇 선단을 새로 구축하려면 최소 10억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1조 원이라니 이건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50대의 초고가 수중 드론을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동시에 운용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진입 장벽이죠. 점유율이 60%나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이리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성장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해자,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에 있습니다. 바로 AD테크, 방산 우주 사업부죠. 이 사업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산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상쇄시켜주는 핵심 성장축이거든요. CEO인 로드 라스는 에너지 사업과 국방 사업은 분리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해에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던 그 정밀한 기술이 이제는 국방부나 나사의 우주 프로젝트에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군요. 전혀 다른 분야 같았는데 기술의 뿌리는 같았네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심해 기술이 우주 기술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저자본 고마진 사업이라 아주 매력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튼튼한 재무 구조와 장기 계약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OII는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넷캐시 상태였습니다. 넷캐시라면 회사가 가진 모든 빚을 당장 다 갚고도 수중에 현금이 남는다는 뜻이죠. 2,700만 달러나 남는다고 하니 재무적으로는 정말 안전한 회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5년 중 14년 동안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러스와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몇 년간의 안정적인 매출까지 확보해둔 상태고요. 와, 정리해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데요. 수중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에 방산과 우주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고 재무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가 시간외의 거래에서 5.5%나 급락했냐는 겁니다. 시장은 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 그 자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지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나? 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호재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감의 구체적인 원인이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바로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부진 예고입니다. 놀랍게도 회사 스스로가 2025년 4분기에는 일부 사업부, 구체적으로는 해상 구조물 설치, OPG와 데이터 분석, IMDS,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버렸습니다. 아니, 회사가 직접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고를 했다고요? 주주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네요. 마치 잘 나가던 영화 예고편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다고 스포일러를 해버린 격인데요. 그렇죠. 아주 투명한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기 주가에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에 닥친 실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니까요. 세 번째 리스크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한계, 여전한 에너지 산업 의존도입니다. AD테크가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매출의 70% 이상이 유가나 해양 시추 경기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분야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사이클이 꺾이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리스크, 보수적인 월가의 시선입니다. OII를 분석하는 6개 증권사 중 5곳이 보유, 즉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강력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월가 분석가 대부분이 매수가 아니라 보유 의견을 냈다는 건 이 주식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새로 살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약간 미지근한 반응이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봐야 합니다. OII의 미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선행 PE는 14.13배인데 과거 1년간의 실적 기준인 후행 PE 10.16배보다 높습니다. 아, 선행 PE가 후행 PE보다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월가가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를 지금보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역대급 실적이 바로 에너지 사이클의 정점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Great Quarter, OII. 하지만 우린 이게 계속될 거라고 믿지 않아. 너희의 피크는 지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네요.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불안하고 회사는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고 월가는 지금이 꼭지라고 보고 있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최고 실적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에너지 사업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과연 방산우주 사업의 성장이 그 하락분을 충분히 메워주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OII의 미래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네, 오늘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 OII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수중 로봇이라는 핵심 사업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졌고 방산과 우주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까지 장착했지만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주기성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지금이 정점이라는 시장의 의심이라는 무거운 과제 또한 안고 있는 기업이네요.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CEO가 에너지와 국방 기술은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두 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AD테크 부문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해서 언젠가 에너지 부문의 매출을 뛰어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시장은 OII를 더 이상 변동성 큰 에너지 기업이 아닌 꾸준히 성장하는 첨단 방산 로봇 기술주로 재평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 OII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템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